이런 사람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큽니다. 정기 구독해. 아니면 연당해. 연애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총경리님 차이니스 집. 자, 그 실패자 둘이 어디 갔어? 실패자 두 사람 책까지 가세요. 전달해주세요. 이제 책 다 줬어요. 이제. 도전과 실패가 있어요. 실패는 언제 하는 거죠? 그렇죠. 야, 이쁜데 똑똑하기까지 해. 실패는 도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죠? 도전도 하지 않는데 실패를 못 하잖아. 연애를 한 번도 못 했으니까 가지도 않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대학 입시를 안 치려면 재수할 리도 없죠. 그죠? 그죠? 그냥 대학 안 갔으면 재수 안 할 거야. 실패 안 했잖아. 굳이 대학을 와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실패한 거잖아. 그지? 물론 성공을 했네. 한양대 왔으면은. 근데 어때? 실패하고 한번 들어오니까, 물론, 나이 어린 동기는 기분 나쁘지만은, 아, 내가 그래도 뭔가 느낀 게 있다.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죠? 자, 여자친구 몇 명 사귀었죠? 이 친구. 네. 몇 명 사귀었어?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보면 다 보여. 지금 여자친구는 몇 달 됐는데? 4달 됐고. 저 앞에 여자가 2명 있었네? 여자친구가. 까였어, 찼어? 까였어.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는 왜 까였어요? 자연스럽게 이별된 건가? 그럼 까였다기보다는 이별이네? out of sight, out of mind. 영어 되네, 뭔가 내가. 그럼 두 번째는 왜 까였는데? 아씨. 너 고무신 거꾸로 신었네? 까였다고? 공격하는 게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 국가적인 어떤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은 이제 고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우리가 가서 나라를 지켜주는데 도와주지를 못할 만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실명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니까. 자, 이게 좀 재미가 없는데. 가모, 세 번째 연애는 이제 그게 없네. 취직 못하면 또 까이겠네? 세 번째는 왜 까이는데? 자, 여기가 중요해. 세 번째는 왜 까였어? 아, 세 번째는 그 친구가 사귀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만난 지 몇 달 만에? 3개월도 안 돼서. 3개월. 지금은 4개월 사귀고 있죠? 네. 아, 3개월도 안 돼서 까였으니까 좀 연애 기간 좀 최장기 연애 기록을 갱신할 수 있겠죠. 그죠? 4개월이면 그죠? 그게 한 3번 까여 보니까 안 까이는 방법이 조금 터득이 되나? 그렇지 않나요? 여자친구 없죠? 지금은 없고. 과거에는 몇 명 있었지? 애기 어릴 때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1학년 때 까였어, 깠어? 저도 비슷하게 다른 여자친구가 있어서.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봐, 가슴이 멍이 다 들었어. 그럼 실패해서 그걸 하나 건졌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양다리 안 당할 자신이 있겠죠? 자신 없어? 사전에 조사를 해. 카스 다 뒤비고, 페이스북 다 뒤비고, 저게 뭡니까? 싸이월드인가? 블로그 다 뒤비고, 흔적들 다 조사하니까. 하트 날리고 이런 놈들 다 의심하면 되는 거니까. 여자들 가장 재수없는 말이 그거죠. 누구냐 물으면 아는 오빠. 짜증나죠. 그죠? 아는 오빠 절대 방심하지 마. 아는 오빠는 언제든지 내 남친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니까. 아는 오빠가 다 양다리 그 대상자니까 조심하라니까. 그죠? 그리고 비밀 많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친구하고 카톡 하는데 보면 아는 오빠하고 카톡해. 이제 그런 거 이제 배웠을 거 아니야. 당했으니까. 가슴 시리게. 아까 가슴에 혹이 생겼더라니까. 심장에. 자,
이 우리 사소한 연애도 이렇게 당해보고 실패를 해보면서 배우죠. 그죠? 또 새로운 도전을 하잖아. 여자친구는 이사되니까. 그 다음에 들이밀 때는 조심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 세상이 또 마찬가지야. 실패가 왜 훌륭한 거냐 하면은 우리가 답을 아까 고를 때 처음에 얘기했듯이 틀린 답을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찍었어. 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다음에 이 문제를 안 찍겠죠. 진짜 바보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또 올라가는 거죠. 자, 4가지 보기가 있어. 자, 정답은 1번이야. 처음에 4번 찍었어. 3번 찍었어. 유행이 3번이니까 친구들이 모를 때 3번을 밀어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문제 틀린 거 알았어. 또 4번 찍었어. 또 틀렸어. 그럼 남은 건 2개죠. 그죠? 그 다음에 도전하면 성공률이 50%잖아. 근데 3번째 찍었는데 1번을 찍어야 돼. 또 못 찍고 2번을 찍었어. 3번 도전했다. 3번 다 실패했어. 그죠? 그럼 실패율 100%잖아. 실패율 100%면 한 번만 도전하면은 100% 정답이잖아. 그쵸? 그게 인생이고 여러분이 도전이거든.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러잖아요. 시대가 바뀐 세상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려면은 도전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꿈들을 여러분이 기존 우리 선배들이 누렸던 만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뽑는 기업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산하에 행동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1년 계약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죠? 정규직은 하늘의 별따기죠. 그죠? 특히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고 그거 막으려고 이제 관련 법규도 만들었지만 참 잘 피해가지고 그죠? 잘 특히 여자분들 더 심해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 더 심하니까.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죠? 내가 재료값이 얼만데 그치? 본인 부모님 주장 재료값이 도대체 얼마냐고. 원자재 값이 얼만데 내가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나를 팔겠냐고.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내가 내 몸값을 내가 정해서 내가 벌어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줄. 아니면 내가 나를 인정하든 나같이. 그죠? 그러면 지금 같이 여러분이 가진 걸로는 지금 당장 여러분 몸값을 못 받아. 근데 지금 학교에서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 그 사회에서 업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경력 사원들은 학교 성적표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헤드헌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직원들이 뭐냐면 3년에서 5년 정도 된 대리급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대기업에서 많이 채용을 해가요. 이미 교육을 거쳤으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하니까 그때 몸값이 더블로 대충 오르죠. 그죠? 그때 처음에는 원자재 값도 안 오다가 그때 되면 반분주는 나와요. 거기서 적응을 하면은 그때보다 살살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죠? 이런 방법이 있는. 근데 사회에 나와서 성공을 하면 어떻게 돼? 토익만 열심히 공부하고 토익 점수가 좋으면 직장생활 잘할 수 있나요? 직장 가면은 한국에 있는 직장인이 영어로 대하나? 한국말로 대하죠. 특별한 직종 아니면은 회사 측에서 영어 쓸 일이 몇 분이나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수출을 담당한다든지 해외에서 근무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국내에 있는 직장인들이 1년에 며칠을 영어를 쓸까? 아마 휴가 때 해외여행 갈 때 몇 마디 쓰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나도 되는데. 동남아 가면 저 영어 잘해요. 단어 하나만 쓰면 되잖아. 이거면 다 돼요. 이거만 하면 얼마 하면 how much 이것도 필요 없어. how 하면 알아서 다 하고요. yes or no만 하면 돼요. yes or no. call. 아무 문제 없던데? 아니 근데 1년에 한 번도 안 쓸 걸 갖다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도 그 중요하게 보지도 않고. 근데 워낙 아까 교수님도 시험에 시작하실 때 변별력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아까 우리 오너가 되실 분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조직에 절대 충성할 사람인지 화합을 할 사람인지 박봉에 열심히 일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겪어봐야 알잖아. 이걸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별력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어필할 수 있으면 기업체에서 바로 여러분을 제값을 주고 사요. 그거는 토익 점수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대학 다니면서 이미 대학생이니까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토익 공부만 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안 오겠죠. 그죠?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좀 속으로 야 눈칫밥. 감체는 아부. 이 아부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부가 덕담이죠. 제가 아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가는 말이 뭐야? 오는 말이 없고요.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 잘못한 사람은 절대 생존할 수 없어요. 자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직장은 조직 생활이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 단체의 문화와 단체의 구성원들과 화합에 해가 끼치는 사람들은 왕따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직장인데 그런 왕따들 있잖아요. 몇 프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무실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왕따 없어. 하면 자기가 왕따예요. 그죠? 자기가 왕따니까 다른 사람이 왕따인지 안 보이지. 그럼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우리가 소기업들은 그런 왕따를 적극 장려를 해요. 왜? 직원들이 왕따 없이 100% 단합되면 누굴 욕하겠냐고. 사장 욕하지. 우리는 이 회사 월급이 왜 작아? 밥도 강남에는 밥 비싸요. 보통 한 7,000원 정도 해요. 다른 회사는 8,000원짜리도 먹게 해주는데 우리 7,000원밖에 못 먹게 해. 이렇게 사장 욕하고 가요. 우리 사장은 왜 늦게 출근해? 욕해. 씹어야 되니까. 근데 왕따 직원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 글로 다 완충돼가지고 사장은 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렇게 왕따도 끌어안아서 월급도 주고 밥도 먹여주는 아주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바뀌죠. 그죠? 그 사장의 경영학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책에 없는 왕따 관리법. 근데 여러분이 왕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소통을 못하면 잘난 척하면 왕따의 특징들이 있죠. 그죠? 남 말귀 일단 못 알아들어. 그래서 잘난 척해. 하고 혼자서 재미없는데 혼자서 까불락거려. 짜증나죠. 그죠? 때려주고 싶은데 때려줄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 앞에서는 어휴 너 잘났다 하고 그 사람 화장실 가는 순간 막 욕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온다 하고 또 다른 척 이야기하죠. 그죠? 갔다 왔냐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왕따가 안 되려면은 여러분이 소통하는 걸 먼저 배워야 되고 그게 직장생활 첫 번째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여러분이 뭔가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사업을 해서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토익 점수에서 노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공 과목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 그렇지. 경험에서 나와요. 그죠? 실패든 성공이든 연애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딸이 중3인데 이런 이야기해요. 이제 10명의 애인을 사귀어야만 이제 내가 결혼 허가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승낙을 해주겠다고. 그렇잖아. 이놈 저놈 다 만나봐야 언놈이나 한 놈인지 알잖아요. 그죠? 괜히 한 놈 그냥 순진하게 있다 한 놈 잘못 걸리면은 그놈한테 열심히 인생 조지를 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놈 좀 다 봐야 돼. 하고 그런 도둑놈들 내가 고액기할 우리 순결 갖고 왔다고 지금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10명이 없으면 절대 시집 못 가고 아빠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아빠를 장가 보내려고 좀 난리가 났죠. 잘못하면 나하고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뇌에 뉴런이라는 그 뇌세포가 있잖아요. 신경전달 조직에 있잖아요. 그죠? 이 뉴런들이 잘 신경줄로 연결돼야만 다양한 사고와 행동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연결시켜주는 건 자극이에요. 두뇌를 자극시켜야 되거든. 그 자극은 어디서 나오냐?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경험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또 책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이렇게 되면서 이 신경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신경망이 형성되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화합도 할 수 있고 사람을 끌어갈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자극 없이 여기서도 좀 엘리트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어릴 때부터 스케줄 맞춰서 공부하고 스케줄 맞춰서 학교 가고 국제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뭐 명문대학교, 좋은과, 좋은 기업, 대기업, 아니면 의사, 변호사, 뭐 기타 등등 쭉 잘 성장했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실패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 이해하겠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 그런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루저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리고 막상 자기가 부모님 도움으로 다 했는데 부모님 도움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가 실패하게 되면은 한 번도 실패에 대한 경험이나 실패에 대한 준비가 두뇌에 회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쓸데없이 공부하지 마라. 그 공부 사회하고 전혀 필요 없더라. 그 영어 단어 몰라도 전혀 외국 나가서 생활하는 게 상관없고 가서 한 일주일 살면 대충 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잘 안 돼.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 가면 좀 안 되더라고. 쫄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동남아 같이 단어 한두 개로 이야기할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데 동남아는 뭐 저보다 키도 좀 작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해. 미국 사람들 키도 크고 무섭고 이러니까 왠지 완벽한 문장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주력이 드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를 무시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무시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 와갖고 아까 우리 중국 사람 한국말 잘하니까 박수 치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한국말 못하는 게 흠 아니죠? 그럼 우리가 답답해서 영어로 하든지 같이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에 통화를 하죠. 그죠? 진짜 비즈니스 때문에 점수를 따야 될 경우가 아니면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인데 영국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해야 되죠? 거기서 책 쓰고 미국 가서 뭐 학원 선생 할 겁니까? 그거 아니면은 그렇게 할 영어 강사 할 거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하고 전공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기가 파고를 갖다 열심히 하시고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이 제 어떻게 보면은 조카들 같으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4년들은 늦었어. 이제 인생 끝났으니까. 우리 신입생들은 좀 사고를 좀 쳐봐. 연애도 하고 까이고 남자들은 술 먹고 싸움도 하나 해보고 그래서 해볼 거 다 해봐야 되거든. 그래야 그런 경우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고통도 느껴봐야 고통을 알고 상대방이 아픈지도 알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수많은 경험들이 내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거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만 어떻게 돼요? 서로가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왕따 없는 조직. 왕따 없는 조직. 근데 왕따는 항상 있으니까 왕따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순간 자기가 왕따죠. 근데 이제 그런 왕따 없는 조직이 가능한 거예요. 그 조직이 또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림 준비가 됐다면 수많은 경험을 하고 경험 플러스 여러분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간접적인 것들이죠. 그죠? 뭐 고전이라는 이런 거 많이 읽게 되는데 여러분 대학 들어올 때 논술 준비한다고 정말 읽었죠. 진짜 좋아서 책 읽는 경우 별로 없죠. 시간도 없고. 논술 하기 위해서 이거 책밖에 책 읽은 게 없어요. 평생을. 그런 사람들이 뭔 대화를 하겠어요. 그죠? 이제 그거는 보고서는 잘 쓸 거야. 파워포인트 잘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 문장이 안 나오죠. 항상 남의 보고 폼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죠? 딱 규칙에 맞는 거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달달 배워서 낀 거 맞추기 잘하니까. 근데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뭐 해요? SNS 열심히 하니까 문장이 아니죠. 그죠? 문장이 아마 한 줄 이상이 점 안 찍고 찍을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원래 이 판사님들은 판결문 30장을 점도 없이 그냥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 문장이 한 대여섯 줄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 긴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부러져요. 그죠? 우리가 쓰는 게 만날 단문이니까. 그럼 단문이 된다면 결국 단문은 생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3시간짜리인데 시간이 짧아갖고 한 5분만 하고 그만 마칠게요. 이제 제 경우를 이야기해서 이제 할게요. 저는 제 스스로 뭐 다른 사람들 있냐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위기인 이혼을 기회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죠. 방송도 자주 나가고 아마 제가 요번 주에 어저께 MBN에서는 신세계 녹화를 했거든요. 22일 날 수요일 날 방송될 거예요. 그때 내가 조영기 씨가 농담도 함께 한다고 중요한 얘기를 몇 개 못했는데 뭐 아마 우리 올해에서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하면 제가 방송 출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대학 강의도 이렇게 자주 하러 다니죠. 그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이혼플랜 협회장도 하지만은 시민단체 또 대표예요. 제가 만들었죠.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이라는 한부모 가정 차별 권익보호단체예요. 우리 딸내미 때문에 제가 열받아서 만들었거든요.
왜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책에 보면 나와. 봤죠? 그림 일기에 거짓말을 하는 거 보네. 열받아가지고 이혼했다는 사실을 감추게 하는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모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바꾸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시작한 게 오늘날 제가 어떻게 회사같이 100억이 넘는 회사 대표가 된 거죠. 몇 년 만에. 근데 처음 시작은 아주 웃기게 시작됐어요. 아주 단순한 생각. 나는 경험이 있고 할 수 있다. 저는 법률도 경험이 많고 그리고 부동산도 좀 알고 금융도 알고 상담 테크닉도 되고 말빨도 된다. 그래? 그럼 내가 10년만 좀 공부하고 상담을 자격만 따면 되겠다. 한번 해보자. 아주 시작은 넓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든지 대단하다고 칭송을 하는데 그 사람과 저희 차이점.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제가 프렌치 기사 내달라고 찾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부신 기사를 내달라고 오신 분들 제가 다 쫓아보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비슷해요. 저도 자기도 몇 년 전에 생각을 했대.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대표님이 먼저 하셨대.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없고 생각을 했으면 해야죠.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까이죠. 대리신도 못하죠. 돈 들고 왔는데 왜 대리신 안 내주냐.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죠. 뭐 실컷 지사 내주는데 그 사람 사고치면 저까지 쪽박 차잖아요. 못 믿는 사람 못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이라는 실패의 상처를 가지고 저는 도약을 기회로 삼았던 거는 뭘까? 해보자는 그냥 무모한 도전이었죠. 그죠? 왜? 저도 애를 한창 키우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한 달에 생활비를 1,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포기하고 언젠가 될 것이라고 승부를 걸었어요. 시작을 했죠. 시작이 반이니까. 근데 힘들었죠. 당연히. 유지가 안 되죠. 풀로 상담을 하루 종일 하더라도 한 달에 매출은 한 2, 3천밖에 안 되고 한 달에 지출은 한 7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계속 누적세차를 하죠. 근데 그만두려고 했죠. 한 1년 하다가 그만두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쪽팔리더라고요. 큰 소리 치고 개업식도 성대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쪽팔려서 못하겠더라고. 저도 성공을 한 몇 번 해봤는데 성공할 때 그 느낌을 느끼고 그만둬야 되는데 실패도 제가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죠? 나 또 세 번째 실패를 했어요. 이야기하기가 되게 부끄럽더라고. 그래, 시작했으니까 땡빛을 내든 아파트를 팔든 조금만 더 해보자. 1년만 더 해보자. 1년만 더 하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우리 박대중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가 우리 대학교 직속 선배자 가족과 선배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재인 후보를 찍었어요. 근데 우리 박태준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실지 모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사과를 좀 드리려고. 저는 전혀 뭐 정치생활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신지구에 선정되고. 그러다가 우연히 또 다른 저희의 어떤 창의력이면 창의성이겠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누가 주는 건 내 걸 만들어야지 남이 주는 거 그대로 받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럼 빨리 내가 민간 자격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공인 자격증을 만들기 전에 내가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만든 시장인데 내가 선정을 해야 돼서 민간 자격증을 만든 거예요. 지역개발에 등록해서.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또 하나를 구체화시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커리큘럼 개발하고 저도 이제 상담 건수가 척근이라고 하니까 상담은 거의 귀신같이 이제 기재가 되거든요. 저한테 오면은 그게 죽어요. 이 사람들 5분 안에 올라, 5분 안에. 5분 안에 안 올리면 제가 돈 안 받아. 딱 5분이면 끝나. 남자들은 한 30분 걸려, 올리려면. 그러면서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격증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만 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제가 의도하지 않게 판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잔치집에 갔다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서 집에 가는데 왜 새끼줄이 있어서 새끼줄을 잡아가 끌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항소가 안 맞았다는 이런 케이스. 뭐가 시작되니까 그때는 앞뒤 안 가리고 일이 퍼지기 시작하는 올해 들어와서는. 자,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생각했잖아요. 네이버 검색 키워드 광고 아시죠? 그죠?
그게 클릭할 때마다 얼마씩 주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작년에 이혼 플래너 클릭하면은 클릭 비용 10만원 받다 1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3개월 전에 한 번 클릭하면 4,600원이에요. 460, 금액이 460배로 늘어났죠. 그죠? 몇 년 사이에 그 정도 인지도로. 자, 그러면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 잘 아시겠지만은 회사 밸류에이션은 여러 가지 측정을 하죠. 그죠? 회사 자산이나 매출도 하지만은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우리 회사 밸류에이션만 하더라도 언론의 홍보나 인지도가 엄청난 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는 전역 군인들이 많아요. 군인들, 이제 중령들, 이제 제대하시는 분들, 이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해.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월급을 교통비 정도만 줘도 되거든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아주 유명한 인재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교육팀에 아주 중요한 일을 다 하고 계세요. 제가 한 명 월급 주고 10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또 인맥도 좋으시고, 그리고 실력들이 있으면 다 알아서 만드세요. 그분들만 따라오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잘 되니까 이 이혼플래너 가정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되고, 이 잡지도 제가 강권에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평생교육을 등록을 해야 돼요.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년이면은 등록 안 해도 되지만은 제가 이혼플래너 교육과정 말고 다른 자격증도 계속 만들어서 과제를 만들어 나가요. 인터넷 사이트도 그렇고. 근데 그게 평생교육이 등록이 돼야 되더라고요. 저는 교육 쪽에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언론사가 있어야 가능해요. 잡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청만 하니까 일주일 만에 그 평생교육 등록이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의도하지 않고 눈덩이 굴러가듯이 한번 개념을 잡고 제가 중심만 잡아주면 일은 돌아가더라고요. 그럼 지금 또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몇몇이 회사 투자에도 아니죠. 실제로 투자도 받았어요. 액면가에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으로. 근데 벤처 캐피탈도 몇 군데가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연관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제가 이 아이디어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까지에서 끝이 아니고, 자, 이혼을 하면은 필요한 게 뭐죠? 재혼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미 재혼 관련도 하다가 잠시만 중단된 거예요. 모든 시스템 다 가져주고 홈페이지 있고, 작년에 회원들이 있는 걸 제가 환불을 시켜드렸거든요. 서울에서 사무실 하나가 유지하기 힘들었어. 근데 전국에 지사가 깔리면 아주 쉽게 되겠죠. 우리는 대한민국 가족이나 갈등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이혼에 대해서 노하우가 독특하니까 당연히 재혼에는 신뢰도가 누구보다 높겠죠. 그죠? 그럼 이미 우리 인지도가 있으니까 결혼 중개업체는 원래 광고가 모든 어떤 지출의 대부분이에요. 임금비가 거의 안 들어요. 거기도. 커플 매니저도 다 수상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비 거의 없이 브랜드 인지도 다 있으니까 런칭만 하면 짭짤하겠죠. 그죠? 우리 자체 상담 고객만 가입시켜도 짭짤하게 돌아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우리가 전국의 지사가 다 깔리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 통해서 법률적인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도 법률도 다 하고 다 그러지만은 저희들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플래너들은 상담만 해주는 거예요. 법률 상담료로 받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 상담료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저희들은 컨설팅, 전체 인생, 이혼회가 컨설팅을 받는데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되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변호사한테 우리가 사건이 많이 가요. 변호사들한테는 저희들이 절대적인 갑이거든요. 저희들이 사건을 많이 주니까. 그죠? 하고 우리 통해서 간 의뢰인들은 아주 잘해줘야 돼요. 아니면 자기들 사건 안 주니까. 그러면 전국의 기보식 지사와 대리점의 체인들이 다 깔리고 어떻게 됐어요? 전국의 법률 도매 시장을 저희들이 장악을 하겠죠. 그죠? 법률 도매 시장에. 한 구에 하나씩 상담소가 생길 거고 광역시에 하나씩 지사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법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마트가 된 거죠. 우리한테 물건을 사가야 돼요. 마찰이 가려면. 근데 우리 대한민국 법률 시장에 여기 법대 출신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전면 개방이 한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2, 3년 안에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영국이나 미국 로펌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 한 1,000억 줄게 팔지 않을래? 이야기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충분히 녹죠. 그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해요. 이미 그걸 하기 위해서 저 바이로이어닷컴이라는 변호사를 싼 값에 살 수 있는 역경매 사이트도 만들어놨고 있거든요. 다음 내년에 또 바로 오픈해요. 이게
제가 한 거는 기존 인력들 활력과 인맥들 활력과 기존 사업에 한 발 더 나간 것뿐인데 따라오더라고. 제일 처음 창의력 하나가 그 창의력에 더하고 제가 창의력을 보내주니까 다른 사람들 편하게 보태주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직원들한테 실패에 대해서는 저 책임을 안 물어요. 그죠? 실패해야지 성공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미 다한테 왔으니까 1년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진짜 기업에서 오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오너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취업이나 사회 문제에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강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혹시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면 바로 마칠게요.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좀 지루한 강의 짧은 시간에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